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부 상담을 강의하는 장명수 교수라고 합니다. 금년도 1학기에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고 함께 만나 즐겁고 유익한 부부 상담 강의를 나눠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먼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또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날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상담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강의에 참여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부부 상담 나름대로의 독특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상담은 다른 개인 상담이나 또 청소년 상담, 집단 상담 이런 것과 다른 부부 상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할 수 있다면 부부 상담은 남편과 아내 두 부부를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내담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뜻이죠.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아주 독특한 성격과 또 심성이 다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상담은 메일 사이콜로지, 남성 심리와 피메일 사이콜로지, 여성 심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성과 여성을 상대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사람 편을 들어주면 상담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인 균형을 잘 갖추어서 양자 간의 공평한 입장에서 상대방의 아픔과 문제를 공감하며 문제 해결과 또 새로운 성장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런 상담이라고 먼저 말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부부 상담의 전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현대 부부 성장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 상담은 부부 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먼저 점검하고 파악하고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그 심리적 독특성을 이해하면서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들을 진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습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부 상담자로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하게 될 것이고 또한 치료 계획의 수립과 해결 방안을 학습하여서 장차 부부 상담을 수행하는 유능한 상담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 상담을 통하여 오늘 제가 준비한 첫 시간 커플 그로스 세미나, 부부 성장 세미나에 대해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현실적인 문제, 부부 간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제 본 강의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가정의 부부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부부간에 이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남성과 여성, 부부 모두가 함께 사회 참여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삶의 영역을 자기 실현을 이루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현대 가정에 많은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9년 이혼한 가정을 보니까 11만 879건이나 되었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40대 후반이 많았고 여성들은 40대 초반이 많았습니다. 조이혼율이 2.1건인데 이것은 인구 1000명당 이혼이 일어나는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2.0%가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작년도 결혼한 가정을 보니까 23만 9,210건이 되었습니다. 이 결혼한 가정은 또 작년 대비해서 볼 때 7.1%가 감소했습니다. 결혼은 계속 감소하고 이혼은 조금씩 증가하는
그야말로 위험한 가정 구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하고 또 가정이 얼마나 큰 위기 속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혼을 한 가정, 이혼을 한 가정들의 이혼의 사유를 보니까 먼저 성격 차이가 4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혼 사유로 가장 큰 원인을 성격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11%, 배우자의 부정,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 정신적, 육체적 학대 문제가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혼의 사유가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왔는데, 그러나 5년 정도를 두고 볼 때 한 최근 경향에서는 이혼 사유가 조금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26%로 아주 크게 부각이 되고, 배우자의 외도, 아무래도 아내도 남편도 사회활동을 하면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회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 만남의 경험을 통하여 외도 현상이 크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격 차이, 그리고 학대와 폭력, 인간의 근본 마음속에 있는 학대와 폭력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동거한 황혼이혼의 건수가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년 이내 신혼 이혼 건수도 21.4%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전통적인 사회 가정의 틀에서 벗어나 개인의 어떤 편리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부부간에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3.2세, 여자는 30.4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가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란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최소의 단위가 가족의 단위입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든 틀을 또 가치관을 또 인생관을 행복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가족을 통해서 인간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전통을 이어받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모든 자원들을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특성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몇 가지를 우리 살펴보면 먼저 가족은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탄생하면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자기가 원가족에게서 배운 교육의 패턴, 교육의 가치, 교육의 방향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자원들이 가정마다 다르고 교육의 가치관이 가정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한 개인이 태어나서 이제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될 때까지 다양한 여러 유형의 교육의 모습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대단히 사회화가 잘 된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자기 고집과 주장이 강한 아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교육의 어떤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아이들은 부모님의 장점과 단점을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델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는 보호의 기능도 있습니다. 어떤 위협을 만날 때, 문제가 닥쳐왔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 가정은 똘똘 뭉쳐서 온 가족이 서로를 보호하고,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들도 부모의 입장에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를 극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는 온 가족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남편이나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나 하루의 삶을 사회에서 피곤하게 또 열심을 다하여 또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하면서 지치고 피곤한 그런 육신을 이제 돌아와서 가정에서 휴식하며 다시 재충전하고 힘을 얻게 되는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휴식하고 또 새로운 힘을 충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는 또 오락의 기능도 있습니다. 서로 웃고 또 울고 하면서 마음속에 쌓이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을 서로 풀어나가는 오락의 기능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오락적인 기능을 잘하는 가정은 더욱더 건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가정, 긴장이 많은 가정, 서로 갈등이 있는 가정에는 오락적인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서로 장난을 치고 유머를 즐기고 서로 같은 취미를 나눌 수 있다면 또 오락적인 기능을 충분히 감당한다면 부부관계도 또 가족 안에도 건강성이 흘러넘치는 기능적인 그런 좋은 부부, 좋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는 종교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또 유산으로 남기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기능은 각 나라마다 집단마다 사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의 가정은 절대적인 그 종교의 기능을 아주 강화해서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그 지방, 그 가정, 그 나라에서 생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하게 주입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몇 가지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보면서 또 앞으로 우리의 가정, 특별히 부부 문제를 다룰 때에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현대 가정의 변화 추이를 보면은 현대 가정은 이미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전통적인 대가족을 유지하는 가족은 아주 소수일 것입니다. 대다수가 이제 핵가족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요즘에는 홀로 가정, 독신 가정, 나 홀로 가정이 우리 국민 가운데도 한 30% 정도가 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도 핵가족보다도 이제 홀로 가정이 많아지는 그런 추이로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족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모든 것을 홀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가족 구조로 서는 데 있어서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축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기본들이 있었는데 가족들도 이제는 철저히 개인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갈등이 있어도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도 못하고 자녀는 자녀 세계가 있고 부모는 부모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진 가치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가정의 축은 남편과 아내 부부입니다. 가정이 형성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두 부부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가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완성 가정이 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녀들도 출가하고 또 나중에 빈둥지 가정이 되고 또 남편이 사망하거나 아내가 사망하거나 홀로 가정이 되었다가 결국은 자연스럽게 가정이 소멸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변화 추이를 보면 자녀 중심, 과거에는 철저히 자녀 중심의 가치관을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지키고 자녀들 잘 되는데, 자녀들 성공하는데 부모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는 자녀들보다도 부부 중심으로 부부의 어떤 성장, 부부의 행복, 부부의 만족, 부부의 어떤 어, 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다음에 건의 중심에서 친밀 관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온 가족이 순종하고 또 아버지를 존중하고 또 자녀들을 무서워하는 그런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였는데 지금은 친밀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들 또 어머니와 자녀들 또 부부 관계 전체적으로 따뜻한 친밀 관계 형성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친밀 관계 형성은 건강한 가족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독재적인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독재적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힘이 없는 자녀들은 각각 자기 방으로 홀로 다 들어가게 되고 또 가정 안에 온전한 대화 구조,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건강한 가정은 친밀 관계, 대화 관계, 수평적인 관계로 건강한 가족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이렇게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힘의 축이 온 가족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짐으로 인하여 수평적인 관계로 누구든지 자기 의견과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구조가 현대 가정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부부 상담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를 내담자로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남녀 간의 차이, 남녀 간의 심리적인 차이, 또 육체적인 차이,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도표에 나와 있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것은 일반적인 통계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도 각기 특성적인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인 차이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정반대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남성들은 시각지향적이다. 반면에 여성들은 청각지향적이다. 여성들은 부드러운 소리나 따뜻한 음성을 훨씬 더 좋아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시각지향적인 것이 뇌 구조상으로 있어서도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독립적이다, 여성들이 의존적이다. 이거는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남성도 의존적인 남성이 있고 여성도 독립적인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고 보고 있는 거죠. 남성들이 목표지향적이다.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이다. 남성들은 심리적으로 일 중심, 성공 중심, 사건 사고 중심. 그런데 비해서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그 많은 관심과 사랑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네 번째로 남성이 공격적이라면 여성은 양육적이다. 이것은 신체 구조상으로 여성들이 자기들 양육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쏟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남성들이 육체적으로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특성이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동물 세계에서도 비슷한 추이로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죠. 남성들은 죄의식을 더 많이 느끼는 반면에 여성들은 수치의식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특별히 웨트포스 컴플렉스를 지나면서 여성들보다도 어릴 때부터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남성들은 지배적이고 우울감, 질서의식이 강한 반면에 여성들은 복종감, 열등감, 수용의식이 더 강하다. 물론 열등감이 더 강한 것은 사회문화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의식과 수용의식이라는 차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춘기 남자아이들은 함께 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누가 제일 힘이 센가, 누가 짱이냐에 제일 관심을 갖습니다. 동물들도 수컷들이 만나면 항상 최강자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암컷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본성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남성들은 힘의 의식, 질서 의식이 훨씬 더 여성들보다 강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수용 의식, 관계 의식 이런 차원이 더 강하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들은 일곱 번째로 사물지향을 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사람지향. 사물지향이라는 것은 일을 하고 성공을 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 중심의 어떤 경향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면 여성들은 양육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마지막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친구라는 의식을 느끼게 되는 데 비해서 여성들은 감정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함께 수다를 떨므로 인해서 친구의식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뇌의 크기도 남성이 약 1.5배 정도가 더 크다고 말하고 있죠. 뇌 기능상에 있어서도 남성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차원과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차원들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인식, 태도가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감정으로 나타내는가 내담자에 대해서 부부 상담자는 남성 심리, 여성 심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공감하고 수용하고 지지하며 부부 상담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진단할 수가 있고 또 해결책을 향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